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4대0 무실점 승리를 이끌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김민재 선수인데, 지난밤 EPL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와 더불어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 선수의 소식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지난밤 EPL에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맨유와 플럼의 경기는 1대0으로 그냥 끝이 났고, 플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굉장히 경기력이 좋은 팀인데 맨유에게는 아쉽게 이제 1대0으로 지는 모습을 보였고, 맨시티와 본머스는 맨시티가 완벽하게 6대1로 제압하면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울버햄튼과 셰필드의 경기였는데, 황희찬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셰필드가 2골을 꽂아 넣으면서 결국에는 2대1로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브렌트포드가 최근에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3대2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브렌트포드의 약진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2, 에버튼과 브라이튼은 1대1로 비기면서 브라이튼에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벌리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경기 결과는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홈 경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 경기에서 아스날이 결국에는 0대1로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팬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는데,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패배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일단 첫 번째, EPL에서 무패팀이 토트넘 한 팀밖에 없다. 이제 아스날이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서 7승 3무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그 3위로 내려앉았는데, 지금 리버풀이 아직 한 경기를 덜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경기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은 아스날은 5위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주목할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EPL에서 무패팀은 토트넘 한 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우, 이건 진짜 놀라운 논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한 무패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심지어 한 풋볼 커뮤니티에서는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를 이 기사 옷을 입힌 뒤 토트넘의 무패를 지금 지키고 있는 두 명의 기사로 표현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 일단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를 좀 살펴보면은, 뉴캐슬은 일단 중원에서 토날리가 빠졌고, 그리고 여기 이제 최전방에는 이삭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스날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아스날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전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면서 뉴캐슬과 굉장히 진지한 일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장면은 어디서 터져나왔냐?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고, 이 두 팀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였습니다. 진짜 배속으로 뛰는 것 같은, 뭔가 한 1.5배속으로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두 팀이 굉장히 빨리 뛰고 열심히 뛰고 치열하게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의 장면은 후반전이 시작된 지 한 17분 되는 무렵에 이제 슈팅을 기록한 뉴캐슬이 이 슈팅에 완전히 빗나가면서 이제 공이 거의 사이드라인 밖으로, 골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착같이 살려냅니다. 악착같이 살려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크로스로 연결을 하죠. 크로스로 연결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약간의 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라야 키퍼가 일단 자리를 좀 잘못 잡으면서 애초에 공을 건들 수 없는 낙하지점 포착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공중보 경합을 했는데, 근데 이 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맞고 굴절되어 나온 공을 이제 고든이 그대로 마무리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앤서니 고든, 뉴캐슬의 유망주가 결국에는 이제 골을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터진 골인데, 과연 이제 이게 나간 공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죠. 이게 1차적으로 쟁점이 된 부분이었는데, 뉴캐슬이 일단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볼이 일단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항공뷰로 봤을 때 이 공 전체가 이제 이 라인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이 걸쳐 있었다 라는 뜻이죠. 위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명이 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이제 뭐 골키퍼 차징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예전에도 제가 기억할 때 토트넘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카리오 키퍼가 완전 차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EPL 주심들이 요즘에는 골키퍼 차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장면은 좀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라야가 일단 낙하지점 자체를 포착을 잘못했습니다. 애초에 뭐 밀지 않았어도 공을 만지지 못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골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으로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골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보면은 일단 아스날이 굉장히 주도하는 양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뉴캐슬의 뜬금포 골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으로 아스날의 무패 행진이 깨지게 되었다. EPL의 유일한 무패팀은 토트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패 행진이 깨진 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팀이냐면 도르트문트인데,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 무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무실점으로 이 경기를 막아낸 것이 결국에는 역사적인 바이에른의 승리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경기였는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 지난 경기에 데리흐트가 일단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미네는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레바미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파메카노가 때마침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김에 골도 넣었습니다. 이 전반 3분 상황인데 사네가 일단 코너키커가 됐습니다. 키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네가 킥을 준비하는 상황이 됐고, 이 상황에서 이제 중간으로 공을 넣어줬는데 굉장히 멋진 헤딩골을 꽂아 넣으면서 바이에른 미넨의 선제골을 굉장히 빨리 안겨줬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포스를 자랑하는 우파메카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추가골이 터지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8분 사네가 그대로 크로스를 내주면서 케인에게 굉장히 좋은 패스를 내줬고, 케인이 이것을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바이에른 미넨의 추가골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71분 또 한 번 골이 터져 나왔는데, 일단 코망이 무시알라한테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보이죠. 무시알라는 이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공간으로 찔러주는 모습을 보였고, 코망이 이 상황에서 속도를 살리면서 그대로 원터치로 공을 패스하면서 케인에게 내주는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케인이 이 상황에서 공을 잡았고 간결하게 공을 마무리하면서 미넨의 세 번째 골, 그리고 본인의 두 번째 골, 경기 두 번째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이제 추가 시간에 도르트문트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시점, 케인에게 또 한 번의 공이 패스가 되었고, 그리고 케인 선수가 이걸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대로 이제 공을 꽂아 넣으면서 자신의 세 번째 골, 결국 이번 경기에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세 번째 골을 꽂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피니시를 보여준 해리 케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루 기라시를 지금 이기고 14골의 세루 지라시를 지금 이기고 해리 케인이 15골로 지금 득점 선두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득점왕 경쟁에서도 지금 해리 케인 선수가 제대로 불을 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 23분 뒤에 있다가 이제 상대방의 롱패스를 보고 끊어 들어오는 김민재 선수의 이런 전매 특허 예측 수비,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빛났고, 제공권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경기 39분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상대 공격수를 나뒹굴게 하는 굉장히 좋은 몸싸움을 보여줬는데, 요즘 한 경기에 한 번씩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 바이에른 미넨의 무실점, 사실 또 후반 초반에 도르트문트의 공세가 꽤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이를 완벽하게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대0 승리에, 무실점 승리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는 단 한 번 돌파를 허용했지만 땅볼 경합에서는 4번 중에 3번,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는 2번 다 승리하면서 100%의 승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터치는 97번 가져가면서 패스를 81번 시도하고 74번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7.5점으로 우파메카노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보다는 0.1점 적었고, 해리케인은 해트트릭으로 9.9점에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바이에른 팬들이 특히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왜냐면은 도르트문트와의 대여 클래시커에서 일단 승리를 했고, 도르트문트의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막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 그리고 도르트문트와 함께 무패 행진 중이었는데, 일단 도르트문트의 무패 행진이 깨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점수고, 그리고 이 점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였기 때문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이 도르트문트가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홈 경기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이 홈 경기 첫 패배를 겪은,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첫 패배를 겪은 도르트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기 결과는 이 포칼컵에서 탈락한 바이에른 미넨이 완벽한 분위기 반전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키미히가 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수비 이선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또 바이에른 미넨이 심각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서 미넨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민재 선수 그리고 해리 케인의 활약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더욱더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를 본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